여러분은 공감을 잘 하시는 유형인가요? 아니면 공감 잘 못하는 유형인가요? 공감을 잘 못하면 사람들이 좀 되게 서운해하고 이상하게 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공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보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꼭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lthough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칭찬받고 있습니다. 칭송받고 있습니다.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학자들과 그리고 public, 공공의 figures, 인물들이니까 유명 인사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널리 칭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lthough가 나와버렸어요. Not everyone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뭐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라고 해서, 자, boost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무엇을 더 가속화시키다, 아니면 촉진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 이 R이 붙으면서 촉진자, 그리고 이제 지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스터는 지금 서포터의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 지지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부분 부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everyone은 항상 단수인 거 알죠? 그래서 is 나온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이 although절 다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통념 후에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죠. Critics of empathy, 공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판하는 사람들, critics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공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제 목적어절 중요하죠. empathy가, 공감이 will not save us,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interpersonal이라고 했는데, 자, 요 inter는 무슨 의미라고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접두어로 쓰이면서 between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퍼스널 하면 사람 간의, 그리고 인터그룹 하면은 집단 간의 그런 컨플릭트,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공감 비판론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판론자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in fact, 사실 They argue, 그들은 주장합니다. Empathy가 makes such conflict, 그런 interpersonal 그리고 intergroup conflic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더 나쁘게 악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랑이 모든 것을 구원할 거야, 공감이 이 세상 구원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어. 갈등 해결에 있어서 이제 더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표시를 해놨지만 그래도 요 such conflict가 바로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라고 하는 것, 이것 좀 잘 알아두세요. These critics, 이러한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계속 주장한다 계속 그 문장이었어. 기억나? 주장한다.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주장한다는 요 목적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 상황에서는 주장한다, 이 앞에 주어 동사보다는 뒤에 목적절에 주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다 대의가 나와 있는 이 주어는, 대의는 바로 these critics, 바로 critics of empath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자들, 바로 공감을 비판하는 이 비평가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empathy는 공감은 can be exhausting 아주 소모적일 수도 있다. 피곤하게 하는 거일 수 있으며 그리고 and lead to 여기 동사 두 번째가 나오면서 병렬 구조가 딱 잡히네요. 그죠? 그래서 lead to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burnout 이런 번아웃이나 아니면 insensitivity, 무감각, 무엇에 대한 무감각,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타인에 대한 공감은 굉장히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쳐버려. 그게 반복이 되면 너무나 지쳐버려서 번아웃으로 이어지거나 나중에는 너무 지쳐버린 나머지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공감 피로 상태. 공감 피로 상태. insensitivity. 그냥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콜센터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왼종일 전화가 오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전화해서 성희롱을 하거나 아니면 욕설을 하거나 아줌마가 전화해서 갑질을 하거나 학생들이 장난 전화를 걸거나 너무 심해지잖아? 그러면 이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점점 심해지면서 번아웃이 오고 결국에는 상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예가 지금 이 네 번째 문장 These critics maintain 하는 요 문장인 겁니다. 자, 여기서 maintain은 또 여러분들이 원래는 유지하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의미로 쓰일 때 그 의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당연하게 나와요. 주장을 유지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래서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는 assert, 강하게 주장하다 아니면 claim도 같이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They argue that이라고 하는데 이 they 누구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주장하네요. 자, 목적절 우리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We tend to emphas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우리의 내 집단에는 아주 강하게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resist, 저항합니다. 무엇에 저항하냐면 emphasizing with outgroups. 그러니까는 이 외집단에 대한 공감에는 이제 저항을 하고 그리고 and even enjoy. 그리고 심지어 즐기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병렬 구조 보셨을 때 emphasize, tend to에 엮여서 emphasize, resist, 그리고 enjoy. 이렇게 병렬 구조가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내 집단에는 우리가 강하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 집단에 대한 공감은 좀 저항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즐겨요? The suffering of outgroups. 이 외 집단, 내가 속하지 않은 외 집단의 고통을 이제 즐기는 경향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 아, 그래. 경쟁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컨텍스트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집단의 고통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한테 내 집단은 대한민국, 외집단은 일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던 야구던 그 어떤 경기에서 한일전이 벌어지면 우리는 우리 내 집단에 강하게 공감해. 우리가 이기면 와 하고 좋아해. 그리고 일본 애들이 져서 슬픈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아. 이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그러면서 아주 경쟁적인 그런 스포츠 경기 상황 이런 데서는요. 그 지는 일본의 고통을 완전 즐겨.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와, 지금 이 competitive and threatening context 이걸 보면서 한일전이 딱 떠오르는데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첫 번째로 이 공감에 대한, 공감이 꼭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에서 첫 번째로 뭘 얘기했습니까? 바로 번아웃을 얘기했습니다. 공감하면 우리가 번아웃이 올 수 있어. 그렇다고 막 썩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공감이 제일 아주 최고의 미덕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공감의 안 좋은 점은 바로 편파성입니다. 바로 bias죠, bias.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 집단에만 너무나 집중하고, 그리고 외 집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공격적이고, 오히려 막 그들의 고통을 즐기고 하는 이런 bias. 이것을 이제 이 공감의 안 좋은 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bias, 이 편파성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자, nurse가 나왔어요. 따라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공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is often counterproductive in case of conflict. 갈등의 상황에서는 자주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역효과를 낳는이라는 요 형용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counter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접두어이고요. 이건 낳는다라고 하는 productive니까, 그래서 반대의 결과를 낳는이라고 해서 역효과에라는 의미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갈등이 뭐야? 서로 이제 잘 맞지 않아서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갑자기 양쪽에다가 공감하세요, 서로 이해하세요 라고 조언하는 건 각자 자기 편에 대한 공감만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만 낳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이 속 의미 잘 기억하세요. They argue,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자, 그들은 누구야?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이 critic of empathy죠. 그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can further encourage, 더욱더 나아가 조장한다. 무엇을? conflict, 갈등을 조장한다. 그리고 and force us, 그리고 우리를 강제로 어디에 넣을 수 있어요? into on us versus them mentality. 우리 대 그들이라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force us into,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병렬 구조 encourage랑 그리고 force랑 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맞아. 그래서 공감은 오히려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자, 바로 앞의 문장을 재진술하면서 그 앞의 문장, 이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역효과를 낸다는 그것을 좀 더 재진술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from us or in unfamiliar context. 여기까지가 왼절인데요.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감이 해로운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나올 겁니다. Even when, 뭐뭐 할 때조차도 we try to empathize,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기 위해 애쓸 때조차도 with others,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dissimilar from us or in unfamiliar context까지야. 그래서 우리랑은 다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 이 in unfamiliar context, 다른 상황, 우리와는 낯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알았지? 자, 지금 요 비동사 후에 여기는 바로 이렇게 형용사가 왔어요.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왔는데
요 or하고 연결된 부분에서는요, 비동사 다음에 바로 이렇게 뭐뭐가 어느 상황에 있다라고 비동사가 이제 해석이 되는 바로 부사구가 왔습니다. In unfamiliar context, 낯선 상황에 있는 타인, 아니면 우리와는 다른 그런 타인, 이런 타인에게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때조차도, 알았지? 노력할 때조차도 sometimes 때때로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hasize.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with their experiences.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 their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랑 다르거나 아니면 완전 낯선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경험에 정확하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이끌어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원래는 이 문장 and it cause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it이 가리키는 것은 sometimes부터 바로 앞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해서, 그래서 and it causes가 됐는데 이게 지금 and 지우고 요 it 지우고 그리고 cause가 causing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발합니다. 무엇을 유발해요? further, 더욱더 그 이상이라는 의미도 돼요. 더욱더. 이 further가 정도의 더잖아, 그치?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오해, misunderstanding이니까 이 오해와 좌절을 유발합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이제 공감의 세 번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번아웃을 일으킨다. 두 번째는 뭐였죠? 편파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부정확성입니다. 부정확성. 나도 그래서 이걸 깨달은 게 좀 몇 년 전인데요. 선생님은 사실 공감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선생님 제자들이나 졸업생들이 와서 이제 힘든 것을 토로할 때 저는 이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공감이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격려도 해주고 다독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그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고 내 제자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100%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고 상당히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가 아니라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네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난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좀 몇 년 됐어요. 부정확성. 이게 바로 또 공감의 맹점인 겁니다. 우린 완벽하게 타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엔 섬이 있다. 난 그 섬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시도 있었고 그 시에서 따온 영화 제목도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다는 뜻이고 그 사이에 있는 섬에라도 가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절반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공감은 100%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100% 다 모르는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확성의 말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라면 이럴 텐데 넌 왜 안 그래? 라는 식의 잘못된 공감은 상대를 돕기보다는 더 큰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finally라고 했기 때문에 공감의 이제 맹점 세 번째로 끝나겠구나. 그래서 요 세 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아웃, 바이어스 편파성, 그리고 부정확성. 알겠죠? Critics of empathy. 또 나오네요. 계속 나오고 있어. 이렇게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argue that. 아이고, 이거 많이 나오네. We should give up. 우리는 포기하고. give up on이에요. 무엇에 대해 포기하다 해서 on 나온 거 요거 좀 주의해야겠다. 바로 empathy. 공감에 대해 포기하고 employ other tools.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자, 여기 병렬구조 give up하고 employ하고 병렬구조인 거 알아두시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고. 이제 그들은 주장을 했는데, 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데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in pursuit of는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도 됩니다. social harmony, 이런 사회적 조화를 얻기 위해 라고 해놓고 이 other tools 라고 했는데 다른 도구들이야. 그 도구들의 예가 여기 나옵니다. e.g. 해서 예를 들어서 rational compassion, 이런 이성적인 연민, or moral emotions, 도덕적인 감정들 like fear, anger, and shame, 이런 두려움, 분노, 수치심과 같은 그런 도덕적인 감정들을 사용해서, 알았지?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 요 예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도덕적 감정들의 예로 나온 게 fear, anger, shame였어요. 근데 여기서 rational compassion은 뭐고? moral emotion으로 도덕적인 감정들인데 왜 이게 fear, anger, shame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성적인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고통을 꼭 똑같이 느끼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라도 이해하고,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성적 연민이에요. 알겠지?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어떤 친구한테 나의 힘든 얘기를 했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서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완전 정말 욕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나는 좀,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이성적 연민조차 없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지능이 모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꼭 똑같이 느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그것조차 없으면 지능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moral emotion이라고 했는데 이 moral emotion은 무엇인가?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건 타인의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규범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감정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어요. 이건 왜 부정적인 도덕 감정들이 여기 나왔냐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맞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은 이렇게 규범이라던가 규범을 유지하거나 사회적 조화를 도와요. 생각해봐. 타인의 행동을 보고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하다니 하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화를 내거나 부끄러워. 이렇게 내가 느낌으로써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범도 유지하고 사회적 조화를 돕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moral emotions의 예시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무슨 의미야? 라고 좀 궁금했을 텐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critics, 맞지? critics of empathy. 이 공감을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공감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번아웃을 일으키고 편파성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부정확성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안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empathy는 우리가 포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도구를 사용해보자. 이게 대안인 거예요. 공감에 대한 이것을 사용하자. employ, use의 의미입니다. 사용하다. 그래서 사회적 조화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성적 연민, 뭔지 내가 얘기해줬죠. 이걸 사용하고 그리고 또 moral emotions like fear, anger, shame 같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보자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감은 문제가 많으니까 버리고 대신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도구들을 사용하자. 알았지? 특히 여기에서 이성적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잖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아요. 공감은 감정에 휩쓸릴 수가 있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까지의 비판을 종합해서 공감 대신 다른 대안을 찾자라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일단 주제요. 가장 유력한 것은 빈칸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 그리고 순서, 그다음에 어휘. 항상 똑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함의 추론이 나올 텐데요. 함의 추론은 내가 선지를 주기보다는 방금 전에 설명한 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함추. 근데 영어로 뭐 나오기보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어법과 일치 불일치. 오케이? 자, 그러면 빈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번째 문장으로 가셔야 되냐? 세 번째 문장으로 먼저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장에 empathy makes such conflicts worse 라고 하는 부분, 바로 비판론자들의 가장 강력하고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공감이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빈칸으로 나오면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에서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and resist empathizing with out-groups. 자, 요 부분. 공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편파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론자들이 제시하는 해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give up on empathy. 알았지? 요 부분하고, employ other tools.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이제 위치를 볼 건데요. 문장의 위치는 역시나 이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they argue that 하면서 이 bias 나오는 문장 있죠. 편파성을 얘기하는. 물론 bias가 딱 이렇게 단어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세요. 편파성. 자, 이것이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딱 좋다는 것. 요거 알아두시고. 왜? 앞에 문장에서 먼저 감정 소모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요 다섯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의 핵심적인 문제점 편파성을 제시했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문장들이 이 편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문장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를 볼 건데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마지막에 두 문장, 이게 C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를 얘기하는 요 세 문장이 B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실 하면서 이 부분이 A가 되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어휘. 첫 번째는 praised가 있었습니다. 칭송받는, 칭찬받는. 자, 이것의 반대말은 그쵸? criticized 해서 비판받는이 되겠죠. 두 번째로 worse가 나오는데요. 이 wor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tter가
반대말이니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xhausting,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반대말은 에너지를 주는 energizing이 되겠죠. energizing. 그리고 resist가 나왔었지? 자, resist는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가? 바로 이 부분이다. 저항하다입니다. 저항하다의 반대말은 환영하다예요. welcome. 이 반대말. 그리고 counterproductive라는 어휘, 역효과에 라는 어휘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효과적인이라고 하는 effective가 됩니다. 반의어들 꼭 묶어서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의추로는 따로 선지보다는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가시라고 아까도 계속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법을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 수동태 쓰인 것, 그리고 not everyone 쓰였고, 알았지? 두 번째 문장은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뭐 그냥 여기 O형식 문형인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서 이제 exhausting이라고 현재분사 쓰인 거, 이거 exhausted라, 현재분사인가 과거분사인가 물을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에서 마지막 동사의 활용,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병렬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resist라고 지금 병렬 구조의 마지막 동사 활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threatening 같은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랑 묶어놓고 뭐가 맞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문장 구조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further인지 farther인지 요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주격관계대명사절 나온 거. 그래서 others가 이제 선행사가 복수니까 주격관계대명사절에 동사가 이렇게 복수동사로 나온 것. 이런 거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dissimilar or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 보어 부분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지, 요 causing 하는 것도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거 외에 give up 다음에 on이 나온 거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요 정도예요. 그리고 employ, 자, 이거 병렬 구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동사 활용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널리 칭송받는 공감은 감정적 탈진, 내 집단 편향으로 인한 갈등 악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조화를 위해 이성적 연민과 같은 다른 도덕적 도구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The Dark Side of Empathy, 공감의 어두운 면, 그래서 콜론하시고 A Critical View, 비판적 시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s Empathy Counterproductive in Conflicts? 공감은 갈등 상황에서 역효과를 낳는가? 세 번째로는 Beyond Empathy, 공감을 넘어서 콜론하시고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이성적인 연민을 위한 변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잘 들어주시고 라이크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